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뭘 했냐? 여러분 뭐였어요? 님들 뭐함? 님들 뭐함? 우리가 거의 끝까지 오고 있어, 그지?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뭐 그런 거 얘기했었죠, 그쵸? 그런 거 얘기했었고 내려가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떤 거? 어디에? 어디 있어? 이거 N 표본의 크기 이거는 시행횟수. 요거 뭐냐면 지난 시간에 뭐냐면 모집단에 있어. 모집단이 뭐야 근데 얘들아? 전체 내가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쓰던 그 알파벳 문자 그대로 쓰는 거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집단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뭘 통해서 뽑아내 이걸 뭐라고 불러?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 표본의 뭐 분산도 얘기할 수 있고 표본의 표준편차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표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뽑히는 게 가능하냐? 여기는 우리 이거 얘기했었지. 여기는 그럼 제일 큰 애가 민영이 네가 제일 크냐? 민영이 민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민기 여기 있다. 준호가 경민이가 들었어요. 민영이 별로 안 동현이 커? 아 커? 커 보여. 저도 커요. 준호 얼마였지? 근데 너네 앉은 키 안 커 보여. 그거 장점이야. 그건 그건 장점이야. 그거 그렇지. 앉은 키가 큰데 일어났는데 작으면 안 되고 그 저기가 허리가 길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러거든. 내가 허리가 2m. 다리 짧거든. 팔도 짧아 진짜. 근데 반대.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왜 헷갈리냐면 이 앞줄에 있는 새끼들이 다 뒤로 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야. 심지어 저걸 봐도 헷갈려. 애들이 계속 없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민혁이 말고 동현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요거 보고서 지금 헛소리 한 거였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민기가 제일 크다 그랬어. 그래서 민기가 만약에 제일 큰데 표본을 한 세트만 딱 뽑았잖아. 표본을. 그리고 보건 추출하잖아. 그럼 어떻게 뽑기는 게 가능한 거야? 민기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거의 평균 내면 민기 키 얼마였어? 180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 아니야.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 한 세트만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은 값은 뭐가 똑같은 거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많이 만든 거지. 다 만든 거지.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걔네들을 평균 낸 게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았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야, 이거. 그치?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원래 분산하고 연결이 되지만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이 n값에 영향을 받는 거야. n을 안 썼을 리가 없어. 왜냐면 공식에 있었거든. 근데 이 n이 나타내는 게 뭐야? 여기서는 시행횟수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의 n은 누구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은 몇 개를 뽑는지, 2개를 뽑는지, 3개를 뽑는지, 5개, 10개, 16개, 36개 뭐 이렇게 뽑는 개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 n이 여기에 들어있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였던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었냐면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 평균도 뭘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근데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항상 평균, 표준편차, 제곱 이렇게 쓸 거니까 얘 평균은 아까 그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m 쓰는데 여기 있는 표준편차 써야 되는 자리는 요거가 온 거지. 그치?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심지어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래도 n 어디 갔어? 요 n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냥 정규분포를 따라버려. 그래서 거의 어떤 식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거의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네는 선생님 여기가 어디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가 거기 앞에 길 있어. 맞아 거기야 막 그러면서 그냥 보낸 거였어.
그쵸? 어떻게 가는지는 설명 안 해주고 일단 가 막 이렇게. 근데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예제 1번이었고 오늘은 그 밑에 있는 문제 5번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그 다음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캐리어. 너무 피곤해.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 18,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자, 이 설명은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야, 표본에 대한 설명이야?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죠. 그쵸? 선생님이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섞여 이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겠어요? X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탑승객의 짐의 무게예요. 짐 무게. 이렇게.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라고 써야겠어? 18. 그 다음에 4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 2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야? 자, 알고 얘기하는 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민영이 네. 2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그렇지, 4의 제곱이야.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면 이거 너네 원래 안 틀려. 근데 이게 숫자가 4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2의 제곱 쓰는 애들이 있어. 제곱수가 나오면 헷갈려. 그래서 잘못 쓰고 문제 푸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이제 탑승객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을 한대. 그럼 이 얘기는 N.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짐의 평균 무게, 그러니까 뽑은 뽑은 16개의 평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것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X바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17 이상. 17 이상 20 이하 1. 뭘 찾는 거야? 확률. 선생님이 이 문제 풀으라고 하고 시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기는 풀어. 그리고 선생님 자꾸 뭘 쓰라고 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애들 이렇게만 쓰더라고. 이 앞에 이거 기호 다 띄고 그냥 요거 본론만 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풀버전으로 쓰는 연습하세요. 알겠지? 나중에 시험에 낸 다음에 그거 다 안 쓰면 그냥 다 그어버리게. 알겠어? 그거 왜 난리야? 네? 왜 그래? 뭐 하나 떨어뜨려. 아, 그랬어? 자, 그럼 요거 이제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얘들아, 이게 X가 아니라 X바 거지. 표본 평균 거지. 그럼 선생님이 요것만 보고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을 요렇게 써준 다음에 그걸 따라가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 사실은 P. 자, 이게 이제 뭘로 바뀔 거냐면 Z로 이렇게 표준화 시킬 거지, 그치? 자, 근데 표준화 시키는 Z의 방법이 뭘 가지고 시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확률변수 깨끗한 X를 가지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얘는 뭐 분해? 시그마 분해. 여기가 뭐가 돼? X-M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시그마가 아니지.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위에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똑같은 거.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표준화를 시킬 때 요렇게 해놓고 자, 17 마이너스 뭐 해야 돼? 모평균 18은 이거 똑같아. 근데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와야 돼? 루트 n이 얼마야? 16 분의 시그마 4 요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게 똑같은 게 이제 이쪽에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게 끝점이 20이니까 20에서 평균 빼는 거죠. 얼마? 18.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누구겠어요? 약간? 저거 루트 16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주고 요걸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요걸 표현한다는 게 이 X바 표본 평균은 평균이 얼마야? 18.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겠어? 루트 16분의 4. 사실 루트 16분의 4는 숫자도 예뻐. 얼마야? 1이야. 그래갖고 예쁘. 요걸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쏙쏙쏙 집어넣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그럼 요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계산을 해볼까? 계산 이쁜 거 같아. 여기 1이고 위에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겠다. 뿅. 자, 가운데 0. 그럼 마이너스 1은 왼쪽에, 2는 오른쪽에. 그럼 선생님은 체크, 하트 따로 구해볼 거다. 그러면 1까지는 0.4
그 다음에 오이론적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다 외웠어야지. 151쪽 못 외웠어 아직 다? 좀 외웠어요. 여기 이따 끝나고 시험 보고 가. 다 외웠다며? 네이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항상 앞에서부터 더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잘 올림해가면서 더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다니. 자, 3하고 2니까 5, 1하고 7이니까 8, 4하고 7이니까 11, 3하고 4니까 1 해가지고 8 이렇게. 알겠지? 손가락 잘 써. 알겠어? 그렇다고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쓰지 말고 번쩍대면 안 돼. 조그맣게 들고 해. 알았지? 부탁행이 소리 될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였다? 아, 우리 모집단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표본에 대한 어떤 확률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한 장 넘기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넘기면 진짜로 찐찐찐찐 이제 최종으로 가고 있어. 거의 최종 복스 직전이야.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 요거 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나 할 때 해드릴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왜 그때 다른 학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지나쳐 갔잖아. 기억나? 아 규민이는 기억이 안 나. 못 들었거든. 선생님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그지? 선생님 옆에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교 평균 185라고 저기 난리 왔잖아. 네, 기억나 맞아요. 얘들아? 네, 기억. 그래서 너네가 나 아는 척 안 하기로 했잖아. 네. 그지? 자 그럼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제는 아는 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결정해봐. 선생님이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 뭐 하고 싶냐면 틀리지 않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하면 신뢰도 100이야.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토를 달 수 있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 학교 학생이 평균 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옆에 학교 문 앞에 가가지고 야 나와! 그러고서 이제 거기 가서 선생님 술 안 먹었는데 그치? 술 취한 것처럼 술 주정하라는 건데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봐 너네 진짜 잘 생각해. 선생님 얘기하고 나면 대박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거야. 아무도 반박 못 할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말이야 50 이상 300cm 이하라고 얘기했어. 진짜 정확하다. 진짜 정확하다. 자 반박하실 분 혹시 어떤 친구 이렇게 선생님 300은 안 되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100% 맞는 말이잖아. 네. 그치? 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지금 민기가 선생님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따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선생님 틀린 말 했어? 아니요. 아 그건 아니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아는 척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지금 규민이 깜짝 놀랐어. 선생님 아는 척을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자 선생님이 맞는 말을 하기는 했지. 네. 근데 쓰잘데기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 아 쓰잘데기 없는 말 같이 이게 의미 없는 말을 한 것 같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하잖아. 네. 맞는 말. 맞는 말인데 의미가 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누군가의 뭐가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체스 어디 볼까? 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오. 아유 아쉽다. 400살은 못 살겠네. 그랬어. 아씨 용하지. 그지? 아 근데 또 이런 얘기 할 때 요즘은 가끔 불안해져. 혹시 과학기술이 갑자기 오 그래서 300살 넘게 사는 사람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기가 지금 상태 굉장히 희박하니까 선생님 던지는 말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희한한 말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자 맞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쓰잘데기 있는 말이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말의 어떤 범위 있잖아. 이거를 쑥 늘리잖아. 그럼 맞는 말이야. 그지? 근데 쓸 데가 없는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해. 아 지난번에 또 임생이 나한테 저런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고서 이제 범위를 줄이러 가는 거야. 아 그럼 이번에는 진짜 좁은 범위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꼭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15에서 175.16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혹시 맞으면 대박이지. 근데 뭐가 문제야? 맞기가 쉽지가 않아. 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범위 안에 들어오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 예측을 한다는 건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해 가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뭔가를 예측을 할 거야. 그 생각을 추정을 할 거야. 우리 정확한 표현은 추정인데 추정을 할 건데 이 추정을 할 때는 어느 값을 콕 찍어서 야 이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아. 범위로 얘기를 할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범위의 길이를 겁나 길게 주면 자 신뢰도가 어떻게 돼? 신뢰도 떨어져? 아까 선생님 100% 맞는 말 했잖아. 그건 신뢰도 100이야 얘들아. 맞는 말로 가는 거야. 뭔 조야.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아까 쓰잘데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굳이 하나 안 하나 쓸모없는 말이잖아. 그치?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줄여서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거 뭔 소용이 있냐고.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범위를 막 하염없이 줄였어. 근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 너무 맞추기. 범위가 되게 조그마니까 맞추면 대박이긴 한데 맞추기 자체가 힘들어져 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적당한 범위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정답.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범위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승현이지 승현 범위 뭐 이런 걸 만드셔도 돼요. 승현이의 신뢰 구간 뭐 이런 거 만들어도 돼. 그래서 나의 신뢰 구간은 96.15야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미 통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두 개예요.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9% 신뢰 구간이면 신뢰도가 좀 더 높죠. 그럼 여러분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넓어요. 조금 더 넓어요. 이따 계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그러면 아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 근데 뭐가 좋아? 범위가 좀 줄어.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펴면 아마 이 증명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요 방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은 95%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거꾸로 가는 걸 하고 싶어. 알겠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이야기의 식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고 싶냐면 95% 확률을 갖고 있는 범위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거꾸로는 했어. 우리 거꾸로는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봐봐 0부터 여기 마이너스 1.96이 있고 여기가 1.96이 있어. 요거 찾아봐. 그랬더니 내가 151쪽 가서 막 찾았었거든. 혹시 얼마였는지 알아? 0.475 475 맞나? 475 맞지? 475였어.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한쪽이 0.475니까 여기 두 개 하면 얼마였어? 0.95였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전체 넓이가 1인데 얘가 0.95만큼의 넓이야. 전체를 100%라고 놓으면 요만큼의 넓이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95%가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돼? 우리는 안다. 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가 0.95에 해당하는 넓이를 갖는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이미 표준화를 시킨 상태지. 근데 표준화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원래 뭐가 남게? 요 X바가 남게. 요 X바가 어디였어? 미안해. X바가 남게가 아니라 모평균이 남게. 미안해.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지 지금. 모평균이 남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Z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하고 식을 써가면서 합시다. 내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값이 1.96까지 계산한 게 0.95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좌변만 데리고 내려올 건데 좌변만 데리고 내려오면 좌변이 아니지. 저 속 알맹이만 데리고 내려올게요. 그래서 요 알맹이만 데리고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Z라고 하는 애는 X바 마이너스 M을 했고 표준화를 지금 한 거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어떻게 했었어?
네, 지금. 요렇게 한 그 값이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그렇게 한 개 1.96인 거야.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뭐 하고 싶냐면 모평균이 가운데만 남았으면 좋겠어. 이 가운데. 알겠지? 그럼 모평균이 남으려면 m도 미안 여기 x 바도 없어져야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없어져야 되지, 그치? 저럴 때는 누구부터 없애? 제일 멀리 있는 거부터 없애. 멀리가 누구야? 얘가 제일 먼 거지. 양쪽에다 누구를 곱해줘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줘요. 아이고, 시그마를 곱해줘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가 x바 마이너스 m, 여기는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없애야겠어? m만 남길 거야. x바 없애야겠지. 그럼 x바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줄 거야? 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바에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m만 남아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선생님은 m만 남기고 싶어. m 남기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로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마이너스 곱하면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결국 뭐 남았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 이제 n. 이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쓴 요 식 있죠? 이게 지금 최종 목적지 도달한 거거든요? 얘가 바로 뭐냐면요, 아까 이게 0.95에 해당하는 식이었잖아, 그지? 요게 모평균 m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평균 m의 신뢰도가 95%에 들어오는 그 범위가 이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95%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99%는 어떻게 하겠어? 99%는 뭐가 달라지겠어? 저 마이너스 1.9. 이게 0.99여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범위가 어떻게 써져야 될까? 요게 0 마이너스 2.5, 그때 58이라고 선생님이 키는 주기는 줬었잖아, 그지? 요거 가지고 같은 식을 반복하겠죠. 네. 사실 도달점은 똑같아요. 뭐만 바뀌냐면 이게 2.58로만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쓴 거 숙제예요. 집에서 자기가 한번 위에서부터 쭉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서 써보는 거야. 알겠지? 숫자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 똑같겠지? 자기 손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은 모평균 m의 99% 신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모평균 95%, 99% 신뢰 구간이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네,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교과서에 똑같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식에서 이쪽에 식 있지. 지금 보면 요 n값,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냐면 이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 구간의 길이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더라도 실제로 그 모평균이라는 거는 고정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저건 변하지 않는 거지. 모집단의 평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x바나 저 루트 n 값에 따라서 이 범위의 길이가 이렇게 뭐 늘어나다 왼쪽으로 이렇게 달라지잖아. 이 안에 실제 이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100번 하면 100번 중에 95번은 그 안에 실제 모평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마다 그 범위가 이렇게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실제로 이 모평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빨간색이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게 95번은 된다는 거야. 100번 중에 5번 빼고. 그럼 99%는 100번 중에 몇 번 이게 실제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네, 99번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은 모집 단위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매번 사실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반복할 때
그 반복되는 구간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그게 100번 중에 95번은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있는 범위라는 뜻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5%만큼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95%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좀 희한한 표현이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다 라고 교과서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116쪽을 보시면, 아니 118쪽을 보시면 공식이 딱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뭘 배우고 나면 그걸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시키고 있어.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워주시고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식을 못 외웠으면 일단 한번 적어봐야겠지?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 우리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x바, 자 왼쪽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24. 이 가운데는 근데 누가 들어오는 거지? 평균. 그렇지, 모평균을 지금 추정하는 중이니까 얘가 들어오고, 오른쪽은 사실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 이게 만약에 99%면 2.58로 바뀐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자,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숫자를 좀 쉽게 주고 싶으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단 해가지고 달아주거든? 그럼 그건 그거 따라가야 돼. 알겠지? 그때도 내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푸시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문제에서 이제 다시 문제로 갈게. 이건 공식을 적은 거니까.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m 값이 얼마라는 거야? m. 모표준 편차는 어떤 기호수? 시그마.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야? 10. 10.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알겠지? 왜 M은 M 이러고 넣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을 이번엔 추출하고 있어? 25명. 그럼 이제 그거는 뭐야? 25는 뭐가 25야? N. N. 요게 25. 이렇게 됐을 때, 오 선생님 평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평균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지금 평균이 이미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게 40인가 봐요. 이게 40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할 일이 없죠. 모평균 알고 있으면. 그지? 저기서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40이라는 거야? 지금 25명 뽑은 애들의 평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X바가 지금 42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쓰는 거. 그럼 이제 넣으면 42 마이너스 1.96에, 자 그리고 루트 n이 얼마였어? 25 루트 5 써도 괜찮아. 시그마 얼마? 10이요. 10. 그리고 그걸 똑같이 오른쪽에서는 부호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식에다가 그대로 숫자 다 넣은 거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풀게 되면 간단한 이런 계산들은 빼내면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대신 내가 계산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한번 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있어. 이게 얼마야? 루트 25가 5분의 10 2.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를 2를 곱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는 거겠죠. 네, 여기서는 잘하는 비법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계산기를 안 쓰는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치? 우리 호주 친구들은 더 간단한 계산도 다 계산기를 이미 쓰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서 빼주고 더해주면 돼. 더해주는 건 차라리 쉽지. 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받아내림 해야 돼, 알겠지? 네. 나 계산 안 해도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요 m에 대한 숫자 범위가 나오잖아. 그게 바로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 그 구간이에요. 길이에요. 알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 문제예요? 두루마리 문제. 오늘 한 김에 여기까지 다 합시다. 오, 재활용하기가 좋고. 너무 좋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그냥 선생님 문제 읽을 때 같이 여러분 뭐 노트에다가 같이 써봐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는 모평균 M, M이라는 문제 잘 썼고, 모표준 편차가 0.2. 그러니까 시그마가 0.2 이렇게 쓰면 되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36개 이미 추출. 그럼 뭐가 36? N 36.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 36개 추출한 애들의 평균.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서술형 써라 그러면 M은 100.7 써버리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게 아니죠. 100.7은 누가 100.7이에요? X 바가 100.7이에요. 이렇게 되고 99%로 추정하라 했으니까 또 쏙쏙쏙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되게 웃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별로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최종 보스를 하고 있어요. 2.58로 잘 바꿔주시고 루트 n이 지금 36이네요. 루트 36.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어머 0.2. 선생님 이거 분수가 아주 그냥 안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도 여러분 계산 그냥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 어떡하지? 6에 30. 혹시 요게 더 예뻐. 그치? 이쪽 약분하는 게 훨씬 낫지? 6으로 하면 0.6424에 638. 여기가 요렇게 하면 0.43. 거기에다가 요거랑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상태에서 막 모든 변에다가 뭐 100 곱하고 10 곱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m도 곱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0. 얼마냐? 3위는 6, 2, 3, 8. 근데 하나, 둘, 셋이니까 0.8. 그럼 0.86을 여기다 더한 거네. 0.086.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가 100.786. 그러면 여기 계산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0.086. 0.086. 이렇게 빼는 거네. 그러면 여기가 4. 2니까 1. 7이니까 6. 100.6이 있어요. 근데 설마 계산 틀리지 않겠지? 정말 오래간만에 저 계산을 해보네. 0.614, 100.785 맞아.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이 먼저 되는 게 더 예쁜 쪽을 먼저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나누려고 하시면 더 힘들어요. 약분 되는 것들로. 얘는 4로는 안 나눠지나? 4로 안 되고 6으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2로도 나눠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3으로도 나눠지고 하잖아. 그런 예쁜 수들로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선생님한테 사기 맞은 느낌이 좀 들 수 있어. 왜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찾아야 돼. 왜 이 찝찝하고 사기 맞은 이 찝찝한 이 느낌 뭐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의 힌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러 이 단원으로 왔어요? 추정을 하러 왔어요. 네. 고민. 선생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베껴먹은 것인가? 오차가 있어? 생각해봐. 진짜로 2분 줄 테니까. 오늘 어차피 다음 거 막 나가기는 시간이 좀 애매해. 여기밖에 안 쓴 거죠? 1분 생각하셔도 돼. 생각해봐. 추적은 했잖아. 아니야 진짜. 왜 그럴까? 센터 텀블러 바꿔요. 버려진 거. 네, 누가 뭐 이거 먹었어? 아니에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속에 뭐 있으니까 여기만 닦아서 쓰면 돼. 나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 그냥 대답 잘하는 애. 맨날 성실한 학생 나쁜 거에다 그게 있어. 명이 있어. 그보다 저기 마시는 거 있잖아. 성적은 개바닥인데. 나도 생각이 아니 선생님한테 지금 억울한 거 찾으려니까 네 인생에 억울한 거 찾는 거 같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규민이가 안 거 같아요. 규민이가 안 거 같아? 아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아니에요, 승현이가 알아요. 정답. 지우야 이제 끝날 때 됐어. 힘내. 거의 끝났어. 자, 선생님이 뭘 지금 찝찝하게 만들었는지 알겠다 손 들어봐. 이거 같아요. 생각한 게 있다.
너네 안다며? 뭐요? 5차. 오차? 아니야. 자, 하나씩 뭐? 재생이 0.086을 더하고 뺄 거면 원래랑 별 차이 없잖아. 아니지. 그건 엄청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 선생님 지금. 승현이 한번 보자. 평균이랑 M이랑 똑같다 했는데 더하고 뭐가 아니 이 문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부터 하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야 돼. 너 뭐 생각한 거 있어? 하고 좀 있는 생각했어? 아니 생각했어. 추정을 했는데 범위를 나타내서. 아 추정 아니야. 아까 추정은 범위로밖에 못해. 그래요? 추정은 이렇게 범위로 할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범위로 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값을 신뢰하려고. 정답 몰라서. 와. 뭘 몰라요? 와 진짜 원초적으로 잘. 아니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러면?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더라. 항상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해. 뭘 몰라요? 모표준 편차.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지금 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너무 자연스럽게 얘가 물론 문제에서 주니까 받아먹은 정보가 있죠. 어떤 정보를 받아먹었어요? 모표준 편차. 모평균은 몰라도 추정했어요. 네. 이거는 몰랐어요. 이거 확실히 몰랐어요. 근데 누구를 알고 있어요? 얘를 알고 시작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오순이다. 분명히 야 모평균도 못 구했는데 표준 편차는 구하기가 쉬웠겠어? 맞네. 원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모를 확률이 훨씬 높죠. 어떻게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먼저 알아요? 표준 편차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 어떻게 돼 있어? 평균을 이해하면서 구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교수님 입장에서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빈칸 한번 채워봐 요 느낌으로 문제를 내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작업 때는 얘를 알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네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로 다음에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봐봐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지금 모평균도 모르고 있잖니. 그러니까 누구도 모를 경우가 많겠어? 모표준 편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공식 자체에 지금 누가 써있냐면 모표준 편차가 원래 있었잖아.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지? 그러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모르지. 근데 놀랍게도 항상 이게 맞는 키야. 지금 통계에서 맨날 이 문장이 나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이 자 우리 앞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무슨 문자를 쓰기로 했었어? S. S 쓰기로 했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그거 알려주면서 뒤에서 한 번 나와 그랬지. 그 한 번 여기야 지금. 응. S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하고 큰 차이가 없대. 이게 맞는 키야. 항상 뭐가 충분히 크면 다 돼. 알겠지? 그래서 N값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 뭐 사용해버려도 상관없다? S 사용해도 상관없다. 표본 표준 편차 사용해도 상관없다. 알겠지? 대신 문제에다가 우리가 식을 쓰고 뭐 그 공식을 적을 때는 그럼 시그마를 띡 적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에서 준 게 표본 표준 편차를 줬다면 우리도 공식을 뭘로 바꿔줘야 돼? 이게 시그마가 아니라 뭘로 바꿔서 써야겠어? S로 바꿔서 표기해 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는데 그걸 S로 구분해서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공식에 문제에서 표준 편차 나오면 그냥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푸는 거야. 알겠지? 지금 근거는 이래.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뭐가 찝찝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 이해 가요? 네. 지금 그 찝찝해졌어요 그래서? 네. 오. 닦은 느낌. 아 닦았어? 네. 아 찝찝했다가 요걸로 닦았어? 난 이것도 찝찝해. 어? 약간 휴지가 좀 얇은 느낌이야. 휴지 한 2칸 닦은 느낌. 오. 너무 디테일하게. 상상하지 마. 자. 네, 그래서 휴지 신까지.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뭐래? 진짜로 모표준 편차를 몰라. 그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예제 2번부터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끝나 얘들아. 진짜 이 책이 끝나. 헐. 너 때문에 안 했을까?